매일경제에는 흥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엠벤골드 김흥태 매니저와 오후장 공략주 세워보시죠. 그전에 현구간 시황부터 점검을 해볼 텐데요. 엔화 강세에 따른 투심 위축 그리고 파월 의장의 발언을 대기하면서 시장 관망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전장 코스피 지수 흐름부터 자세하게 체크해보시죠. 하락폭을 좀 줄이는가 싶더니 다시 이내 하락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현재 0.48% 하락하면서 2,700선 밑으로 다시 떨어졌는데요. 시장을 주도할 만한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어제 오늘 신규 상장주의 수급이 쏠리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M83, M83 그리고 오늘은 이엔셀에 트레이딩 자금이 대거 유입되고 있는데요. 오늘 거래대금 상위 1위는 유한양행 그리고 2위는 이엔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수급 측면에서는 기관만이 매수를 하면서 좀 시장을 방어해주고 있는 가운데 업종별로는 배당과 주주환원 기대감의 지주사와 금융사 그리고 신작 기대감의 크래폰톤 등 일부 개인주도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KTNG, SK텔레콤 등 경기 방어주가 2에서 3%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3거래일 연속 매도하면서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약세를 나타내는 업종 좀 체크해 볼 텐데요. 반도체와 소비장 그리고 엔터 정도 약세를 보이는 반면 이틀간 급락했던 바이오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한양행 급등의 오스코텍도 현재 8% 넘게 오르고 있고요. 테마단에서는 어제 윗골이 길게 단 전기차 화재 예방주가 오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구간 시황 체크해 봤습니다. 김흥태 매니저 오후장 공략주 지금 바로 세워보시죠. 네, 오전장에 있었던 우에다 총재 발언 이후에 엔화가 빠르게 145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시점하고 동일하게 움직였던 게 니케이 225 지수고요. 물론 오전장에서 상승과 하락을 오가고는 있었지만 다시 한번 하락 쪽으로 방향을 잡는 상황. 우리 국내 코스피 코스닥도 영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참 일본 엔화의 가치와 함께 움직이는 우리 시장 계속 길어지면 힘들어질 텐데요. 그래도 저희는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전략을 잘 세워봐야겠죠. 김흥태 매니저와 함께 금요일장 마무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엠벤골드 김흥태 매니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전략이 절실합니다. 오전장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한마디로 좀 정리해봤는데요. 흥태 매니저님의 오전장 뷰부터 열어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개별 장세입니다.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단기 트레이딩 못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소외감을 느낄 법한 시장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일주일 동안 이어지다 보니까 다음 주에 대해서도 약간 어려움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떡해요? 네, 일단은 저도 오늘 장에서는 굉장히 이번 주 한 주간에는 힘든 장이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단기 트레이닝을 할 수 있던 못하던 간에 그걸 떠나가지고 시장이 굉장히 또 어려운 시장이었고 그만큼에 대한 자금력들이 일부 종목에만 쏠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BOJ에서 우에다 총리가 이제 발언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비둘기적인 발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로 해석되다 보니까는 시장에 대한 약세장으로 가고 있는데요. 또 그거에 또 맞춰가지고 오늘은 또 특별한 종목들에 대한 상승세가 강하게 올리고 있는 것만큼 그만큼 시장에 대한 주도주가 없다 보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테마주도 잘 못 가고 있는 모습이었고 오늘 오전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부 테마 종목들 중에서도 재건 테마에 대한 일부 종목만 또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양자 암호 모듈 관련해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일부 종목들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선별적으로 제약 바이오도 업종들도 마찬가지로 일부 종목만 상승하다 보니까는 마찬가지로 재료가 살아있고 또 수급이 또 받쳐져 있는 개별 장세가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요. 또 어떻게 시장이 워낙에 또 어렵다 보니까는 자금력들이 유입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유통 물량이 적은 신규 상장주도 위주에 대한 수급들이 쏠리는 현상이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특별한 이벤트가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은 잭슨 미팅에 대한 결과를 주목하면서 오늘 장까지는 조금 더 관망 포지션을 가지면서 다음 주를 한번 노려보는 시장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잭슨홀 미팅에서 나올 이 발언도 저희가 많이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색 무취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앞선 김종효 이사의 의견이었는데요. 흥태 매니저님은 잭슨홀 미팅하면 가장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될 키포인트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사실 잭슨 미팅하고 나서부터 주가에 대한 흐름 자체는 크게 막 영향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좀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파월 의장에 대한 연설이거든요. 네. 거기에 따라 가지고 금리 인하를 얼마만큼 시행할 거라는 건데 일단 주목적인 거는 금리 인하를 인하한다라고 하는 과정을 봤을 때 왜 인하를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이유를 또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만약에 경기 침체에 대한 이유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시장에 대한 악재적인 요인을 받아들일 거고 또 반대적으로 인플레가 완화되기 때문에 이제는 적절한 시기에 인하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한다라고 네. 하면은 오히려 긍정적인 신호탄인데, 근데 연준 의사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50bp에 대한 발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기대 심리에 작용을 못 하다 보니까 어제 뉴욕 증시도 하락을 했고 국내 증시도 투심에 대한 좀 약세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0bp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그럼 더 높다라고 우리는 봐야 될 것 같은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왜 인하를 할 것인지 이 Y에 대해서 저희가 잘 기억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전략도 짜봐야겠죠. 금요일 마무리도 해야 되지만 다음 주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주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저희 어떤 전략에 유효할지 보겠습니다. 보유 종목을 집중하십시오라고 힌트를 주셨는데요. 이번 주 동안 관망하세요라는 전망을 주시면서 그 안에서도 선별적 접근하자라고 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급등하는 종목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는 네.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서 좀 접근하신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은 아무래도 급등하는 종목, 한 주간에 대한 수익이 없었는데 이거라도 좀 벌어보자라는 식으로서 뭐 추격 매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테마가 하루아침에 또 바뀌어가는 모습이고 오전장이 강했지만은 오후장이 밀려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도 신규 상장했던 M83이 그런 추세로서 200%가 넘게 올라왔지만은 오히려 마감에서는 음봉으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만큼 추격 매수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건데, 그만큼 자금력들이 쏠리고 있는 모습이니까 오히려 그런 쪽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왜냐하면 어느 정도에 대한 주력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신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는 관망하고 있다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서 조금 더 집중하면서 비중 조절을 하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만약에 개인적인 종목들의 악재가 나타났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빠르게 잘라버리고 비중 조절을 다른 쪽에다가 좀 우량주 위주로서 담아내는 거로 권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전략을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흥태 매니저님의 전략과 함께했기 때문에 이번 주 그래도 든든하게 보낼 수 있었는데요. 다음 주도 이 전략이 잘 맞아서 우리가 잘 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기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보유하고 있는 종목 수익률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리뷰를 통해서 오늘도 다시 한번 어떤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는지 정리 도와드릴 텐데요. 유한양액을 두 번째 편입하면서 수익의 맛을 제대로 봤습니다. 지금 10만 원을 넘겼고요. 오늘 장중 고점으로는 11만 1,400원까지 올라갔어요. 개전 때만 하더라도 네. 참 더 가면 좋겠는데라는 네. 아쉬움이 있었는데 갑자기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상승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네, 일단은 유한양행의 그 지전에 한번 FDA 승인하고 나서부터 세론으로서 작용을 했고요. 또 어제부터 제가 이틀 전부터 이 세론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저점에서 신규가 가능하다라고 보여줬고, 마찬가지로 어제부터 기관과 외국인들에 대한 순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아무래도 이 시장에서 이 유한양행이 가지고 있는 로열티라든지 이런 매출액 규모를 다시 한번 살펴보다 보니까는 이 자리에서 과연 적정한 주가가 맞는가라고 해석되기 때문에 오늘 아마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 마찬가지로 이슈가 유한양행에 대한 이슈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만큼 자금력들이 쏠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유한양행은 이제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로서의 1차 치료제로서 이제 FDA 승인을 받았는데, 사실 이게 오스코텍에 있는 자회사였던 제노스코에 대해서 렉나자로 인해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이 매출 규모를 따지고 본다라고 하면 얀센에다가 기술 이전하고 나서부터 아마 매출 규모를 본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뭐 6.6조 원에 대해서 로열티가 10에서 15% 정도인데, 그거를 좀 환산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이 유한양이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이 한 6,600억에서 9,900억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6대4 비율로 오스코텍 갖고 나누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6대4 비율로 나눴을 때는 최소 뭐 3,000억에서 5,000억까지도 유한양이 가져갈 수 있다. 매출 규모가 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여기에 대해서 저평가 구간이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있었던 머크사하고 독점 계약을 했었던 알테오젠에 대한 시총하고 또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은 유한양액이 어제까지만 해도 7.7조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매출 규모를 따지고 본다라고 하면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작용으로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아직은 저평가 구간이 맞고 지금보다도 더 갈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다 보니까는 외국인과 기관들에 대한 쌍끌이 순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 강한 흐름을 보이는데, 저도 사실 오늘 어제 편입을 했거든요. 네. 어제 편입하고 오늘은 좀 고점에서 수익을 실현했는데, 이렇게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드렸던 날짜에 드렸으면 어차피 저점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좀 보유하는 전략으로 보는 게 맞지만, 만약에 고점에서 만약에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자리에서는 금요일이다 보니까 수익을 실현하는 게 맞는 거로 보여지고요. 조정받았을 때 다시 한번 재지짐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한번 신고가 영역을 돌파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박스권 장세를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그 전에 있었던 알테오젠이라든지 이전에 올라왔던
올라왔던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행보했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수익을 좀 챙겨가는 구간이라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 기존 저점에서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홀딩 자리를 보시면서 목표가 12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흥태 매니저님의 조언과 함께 편입하셨다면 이미 저점에서 매수해서 엄청난 수익을 기록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의 조언도 잘 새겨 들어야 되겠습니다. 오스코텍은 그럼 저희 어떻게 할까요? 일단 처음 편입한 게 5월 16일 정도였는데 네. 49%가량의 최고가 기준 수익이고요. 뭐 4만 원도 넘겼어요. 일단 오늘은 5거래일 만에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건데 네. 더 가겠습니까? 일단은 어제도 제가 이제 무료 방송하면서 오스코텍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유한양행하고 동일한 재료로 올라오고 있지만 일단 오스코텍은 좀 다른 시각적으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6대4 비율이라고 하면은 오스코텍이 가져갈 수 있는 이제 기준 한산으로 본다면 3천억에서 한 4천억 정도 좀 네. 안 되는 금액인데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오스코텍이 그 로얄티를 전부 다 가져가는 게 아니고 제노스코어하고 또 지분을 또 5대5로 나누다 보니까는 거기에 좀 절반밖에 안 되는 금액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뭐 이 매출액 구매에서 연간 뭐 1,000억 이상 나온다라고 하면은 정말 뭐 좋은 재료긴 하겠지만은 일단은 유한양행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매출 규모가 월등하게도 적기 때문에 오스코텍 같은 자리에서는 물론 전고점을 넘어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어차피 같은 재료로 기대감으로써 이미 한번 4만 5천 원을 뚫어놨기 때문에 전고점 부분에서 한 4만 5천 원까지는 갈 수 있지만 그 이상까지는 바라보기는 좀 어려울 가능성도 굉장히 크니까는요. 오히려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서는 비중을 축소하시고 오히려 유한양행 쪽으로다 수급을 좀 올리다 보니까 그쪽으로 비중 편성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접근하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유한양행과 오스코텍 사이에서 고민하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을 조언이었어요. 네. 비중을 유한양행 쪽으로 좀 더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오스코텍은 고점 부근이 4만 5천 원 정도까지를 바라보시면 좋겠다란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뜨거운 종목들이 뜨거워질 걸 예측했던 건 아닌데 여러 이유와 실적, 모멘텀, 자리를 보면서 편입을 해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 편입할 두 종목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2차 전지 안에서도 요즘 뭐 화재 관련한 이슈가 정말 뜨거운 상황이죠. 관련주로 이닉스를 담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한번 터졌어요. 네. 담아도 괜찮을까요? 사실 이거 원고 낼 때 몇 8%에서 9%여서 아. 한 10% 정도만 수익을 내보자라는 이제 단기적인 관점으로 갖고 왔는데 많이 올랐어요. 갑자기 15%까지 올라가다 보니까는 뭐 일단은 뭐 지금 자리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거라서요. 오늘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런 배터리 산업에서 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여기 또 마찬가지로 이제 배터리 화재에서도 일부 종목 어떻게 보면 선별적인 종목들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그 종목에서 이닉스를 좀 주목 있게 보실 게 뭐냐면은 물론 이제 자동차 부품 업체를 생산하고 있지만은 최근에 이제 배터리셀 패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고객사들에 대한 요청이 때문에 신제품을 양산할 수 있다. 아마 다음 달부터 양산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밝혔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에 대한 흐름도가 강한 흐름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배터리 화재 관련 종목 중에서 어떻게 보면 배터리 화재에 대한 어떻게 보호막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는 반사이익으로서 수혜를 받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사실 이닉스 말고도 그 전에 있었던 올라왔던 종목들에 대한 뭐 나노팀이라든지 마찬가지로 같은 흐름을 보이는데 다른 종목도 올라갔을 때 이닉스가 가장 먼저 올라갔지만은 며칠 정도 조정받고 또 한번 올라왔다가 최근 2거래일 동안 조정받고 나서부터 오늘 다시 한번 시장에 대해서 부각을 받는 모습인데요. 충분히 다시 한번 3차 파동으로 이동해서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현재가 한번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요. 2만 원 정도 잡고 보도록 할 거고요. 2만 원이 돌파된다라고 하면은 매물벽들을 전부 다 소화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뭐 2만 1천 원, 2만 2천 원까지도 바라봐도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손절가 라인은 14,000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열폭주 방지 관련해서 이닉스 첫 번째 종목으로 편입을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을 바로 공개해야 될 것 같은데요. 리뷰했던 유한양행의 후속 주자까지는 아니지만 연관해서 네. 좀 봐도 될지 궁금합니다. 보시죠. IMBDX입니다. 최초로 암 재발 탐지를 하고 있다는 이슈를 안고 있는데요. 오늘 면역항암제 관련주들이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을 중심으로 조금 그래도 상승 여력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관련 기대감이 더 있을까요? 네, 일단은 AI 의료기기들이 어제 장에서 좀 강한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그중에서도 IMBDX도 마찬가지로 좀 강한 흐름을 보이는데 이 종목의 기업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게 암 정밀 진단을 하고 있고 또 치료하고 나서부터 수술 후 재발
재발을 방지를 위해서 조기에도 탐지하고 있는 기술력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혈액 속에서 유전자 분석을 통해 가지고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있고 또 암 환자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프로파일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수술 후 재발에 대해서 탐지를 할 수 있는 캔서 디텍트라는 이제 기술도 가지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 암 환자가 아니더라도 일반인, 즉 다시 말해서 환자가 아닌 정상인의 대상으로 대해서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캔서 파인드라는 이제 그런 분류로서 세 가지로 분류를 나타내고 있는데 사실 이런 기술력들이 국내 최초로서 발생을 하다 보니까는 아마 국내 시장에서도 주목 있게 또 반응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와 관련된 유사한 기업으로서 지노믹트리라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 기업에 대한 시가총액과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은 현저하게 저평가 국면이 맞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기존에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지만은 보호해수 물량이 일단은 다 풀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43%에 대한 막대한 물량이 풀렸기 때문에 오버행 이슈는 해소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외적으로서 지난 말에 상장했을 때에 대한 현금성 자산이 다시 3억 원이었는데 올해 상장했을 때 현금성 자산이 거의 뭐 10배 정도, 5배 정도 이상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거니까요. 그 점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가 매수 한번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1차 목표가는 직전 고점을 나가고 있는 23,000원 그리고 손절가 라인은 17,000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우리를 든든하게 해줄 두 종목을 봤습니다. 이닉스 2차 전지 관련해서 기대해 보겠고요. 그리고 IMBDX까지 저희 함께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무료 방송 또는 밴드를 통한 정보 전달이 매일같이 준비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어디로 접속을 해볼까요? 네, 오늘은 아쉽게 무료 방송은 없고요. 네이땡 녹색 밴드를 검색하셔가지고 무료로 들어올 수가 있을 거고요. 제가 지난 주말에는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무료 방송 못했는데 이번 주 주말에는 다시 한번 무료 방송을 오픈할 예정이니까요. 네이땡 녹색 밴드로 들어오시면 자세한 링크랑 시간을 공지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아무래도 다음 주 시장 전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설명해드리고 도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들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김흥태 매니저님의 종목까지 확인해봤고요. 주말 사이에 또 정보 얻을 수 있는 방법까지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죠.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매일경제TV는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죠. 참 주말 사이에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 오늘 밤 10시 45분입니다. 매일경제TV 유튜브를 통해서 잭슨홀 미팅 관련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을 동시 통역하면서 분석까지 해드릴 예정입니다. 10시 45분 매일경제TV 유튜브도 꼭 참고하셔서 주말 든든하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어김없이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